분당이나 일산 등 일기 신도시 이 재건축을 놓고 한바탕 시끄러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일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히자 일기 신도시 주민들이 뒤통수를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분노를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용적률 상향이나 10만 호 추가 공급 등 일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계획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당선되니까 말을 바꿨다는 거죠.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인수위도 화들짝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해라면서 이례적으로 하루 사이에 2차례나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간 재건축 활성화,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이런 기조가 집값을 다시 자극할 여지가 있다는데 새 정부의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게 참 딜레마예요. 규제를 풀겠다라고 해서 민간의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면 집값이 또 오를 조짐을 보이니까 네. 후퇴하는 또 모습을 보이니까 공약 철회냐라고 하고 이게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그 새 정부가 이제 출범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집값에 사실 기대감이 들었던 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네. 실제로 움직임이 있었죠.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없었으면 아마 인수위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지도 않았을 텐데요. 실제로 움직임이 있었고 거래량을 보면 43% 정도 증가했습니다. 2월 대비 3월이 증가했고요. 네. 아마 4월은 더 증가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6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이제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이게 거래량만 늘어났느냐? 거래량도 이게 골고루 다 늘었습니다. 이게 분당만 늘어난 건 아니고요. 일산, 평촌이 있는 안양 지역들, 군포, 부천 지역들 다 올랐는데 가격도 올랐습니다. 가격도 올라서 이게 1억에서 2억 정도 호가도 올랐고요. 이게 분당, 일산 모두 다 호가가 올라가지고 인수위 입장에서는 저희가 볼 때는 약간 좀 진퇴양난에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공급을 늘리려면 규제를 풀어야 되고요. 네. 규제를 풀면 서울 도심이라든지 일기 신도시 입지가 좋은 곳들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이 아니면 신규 입주 물량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규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시장의 목표는 서민 주거 안정, 중산층 주택시장 안정인데 이 목표를 해치게 됐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속도 조절 들어가니까 또 주민들은 또 반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찍어주니까 또 갑자기 공약이 바뀌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한데 인수위에서 다 풀어줄 것처럼 공약도 하고요. 막 이야기하다가 장기 과제로 하겠다, 속도 조절하겠다라고 하다가 다시 또 막 반발을 하니까 또 이게 진행이 된다, 계획처럼 진행이 된다라고 지금 막 그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결국에는 신뢰의 하락이거든요. 일관성을 잃어버렸고 신뢰의 하락인데 출범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정책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청사진 목표를 좀 명확히 제시하고 속도 조절은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하나씩 좀 퍼즐을 맞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인수위에서 중장기 국정 과제로 이제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검토하겠다라고 중장기란 말에 이제 일기 신도시 주민들이 이제 화들짝 놀란 거죠. 왜냐 중장기라는 거는 언제 할지 모른다라는 거를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공약을 철회한 것처럼 비춰지니까 반발을 했고 그러자 그 다음 날 네, 2차례나 해명 기자회견을 했어요. 체면을 구겼다 이렇게 보기 스타일이 약간 망가졌다 이런 속된 표현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니다 오해다 중장기라는 표현이 마치 이 공약이 철회된 것처럼 비춰지는데 오해다 예정대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중장기 과제예요? 어떻게 뭐가 맞는 겁니까? 저는 사실 중장기 과제가 맞다라고 봅니다. 이게 그러면,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면 네.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시작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는 겁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물론 왜죠? 추진을 해봐야 되는데 원래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단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역 지정도 해야 되고요, 추진위도 만들어야 되고, 또 조합 설립도 해야 되고, 건축 심의도 받아야 되고 각 단계가 굉장히 많은데 인수위에서 말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특별법입니다. 일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내용을 보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네. 안전진단 완화해주겠다. 초과이익 환수
보완하겠다, 완화하겠다는 거고요. 토지 용도 변경하겠다, 세입자 이주 대책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가 모두 다 큰 산입니다. 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야만 속도를 좀 낼 수가 있는데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좀 가능성이 있겠죠. 폐지는 어렵겠지만 뭐 국토부 시행령으로 그 점수 비중을 좀 조절한다면 가능성이 있겠는데 초과이익 환수도 그렇고요. 뭐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요. 지금처럼 하나 건드릴 때마다 주택시장은 반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집값이 안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처럼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겠다라는 발언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가가 몇 억씩 오르는 상황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한 개씩 두 개씩 퍼즐을 끼워 맞출 때마다 가격이 오른다. 그때부터 진통이 시작이 될 거고요. 인수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도 15년이 걸립니다. 재건축 사업이 15년이 걸리는데 15년이면 중장기잖아요. 임기 5년 동안에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안전진단 정도 통과만 해도 큰 성공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기 신도시가 1993년도 정도에 입주를 했거든요. 네. 그 이전에 지은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강남만 하더라도 음마 아파트도 있고요. 여의도만 하더라도 1970년대 지었단 말이에요. 더 오래되고 더 노후된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은데 일기 신도시를 먼저 추진한다는 것도 사실은 이게 노후화 문제 측면에서 본다면 물론 앞뒤 순서가 안 맞지 맞죠. 않는다. 그러면 다른 아파트, 더 오래된 아파트들은 우리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논란이 나오고요. 일사천리로 진행하게 된다면 투기 수요, 투기 우려라든지 이주자 대책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 올림픽 할 때 선수촌 아파트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아파트를 지어서 이주 수요를 수용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짓는 것만 하더라도 저는 5년 이상 걸릴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어차피 중장기 과제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빨리 해야 돼라는 조급함보다는 추진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한 개씩부터 추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몰아세울 건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네. 반응하고 주택시장이 불안해지면 정부는 추진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기대감을 갖게 했잖아요. 갖게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꾼다고 하니까 뭐 우리 속된 말로 줬다가 뺐으면 기분 더 나쁘죠. 화나잖아요. 화나죠. 네. 뭐 이제 이런 심리가 반영된 게 아닌가. 충분히 화날 수 있는데 생각을 사실 갖게 선거 기간에는 뭐 사실 그렇잖아요. 공약이란 게 이제 표심을 얻기 위해서 좀 다소 좀 과격하거나 좀 완화된 제스처를 취하게 되는데 이제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진다면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중요한 부동산 정책의 목표도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철회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속도 조절을 하면서 저는 한 개씩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 안전진단부터 폐지는 안 되겠지만 하나씩 비중을 바꾸면서 노력하는 자세, 실행하는 자세를 보여준다면 주민들도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공약도 내걸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도 서울시 본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왁 다 해줄 것처럼 규제 완화 풀겠습니다. 이전 정부와는 180도 달리 뭐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이라든지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안전진단 규제 완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내놨다가 조금씩 후퇴하는 모습들이 다 보여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압구정, 여의도, 목동 뭐 대표적으로 노후화된 아파트들 재건축하겠다고 추진했다가 무산되고 이런 지역들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연장했단 말이죠. 네, 거래할 때 허가 받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애초에 얘기했던 것과는 달리 집값이 어떤 시그널을 주면 바로 움직이니까 부담이 되니까 안 되겠네라고 이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자체 차원에서도 그렇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되니까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 맞습니다.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선 말이죠. 저는 이 부분이 정부가 좀 잘못했다라고 봅니다. 이게 아무래도 의혹이 좀 앞서고요. 이전에 했던 문재인 정부와는 우리는 달라. 다른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좀 다소 약간 좀 왜곡된, 과장된 표현을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는 이게 표현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규제 폐지, 규제 완화 이런 표현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잘못됐다라고 보고요. 규제 개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초과이익 환수만 하더라도 그 폐지할 수 없잖아요. 이미 만들어진 제도고요. 국회 처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3천만 원
기준을 뭐 1억으로 상향 조정해서 좀 완화시켜주는 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명확한 청사진 방향을 좀 제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이렇게 했다가 반발하면 또 저렇게 하고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주택시장 안정, 서민 주거 안정이 우선이다. 그리고 공급 확대를 위해서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필요한 부분은 우리는 안전진단부터 하나씩 추진을 하겠다라는 정확한 계획과 시그널을 좀 알려준다면 시장 안정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전히 주택 시장에 어떤 조금만 틈이라도 보면 투기 수요가 들어올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이 당선되고 나서 규제 완화 될 것이다 하니까 집값이 오를 조짐을 보이자 일부에서는 막 갭 투자 움직임도 나타났었고 지금도 있고요. 네. 아주 민감하게 이렇게 아주 여지만 있으면 투기 수요가 일어날 이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건 우리 아직 주택 시장이 현실이 그렇다라는 걸 일부 반영하는 그런 모습인 것도 같아요. 주택 시장이 죽은 건 아니고요. 살아 있고요. 살아 있는데 투자 심리 살아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죽었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래량이 6개월 정도 줄어들었다고 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이 되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투자 심리 여전히 살아 있는데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규제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잠시 지켜보면서 움츠려 있고요. 단기 자금이 그 단기 예금 쪽에 잠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기회만 되면 들어가고 싶은데 저도 여러 사람들 만나보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주택시장 안정 중요하고요. 서민 주거 안정 중요하고 임대 아파트도 중요한데 나는 돈을 벌고 싶고 기회만 되면 우리 집 근처에는 임대 아파트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 나는 기회가 되면 투자는 하고 싶은데 주택시장 안정은 돼야 된다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대부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여지만 있다면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지방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어서 지방의 규제 지역을 풀어준다. 수도권 규제는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또 지방으로 원정 투자 또 들어갈 겁니다. 여전히 투자 심리 살아있기 때문에 정부도 이런 점을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통계 거래량만 보면서 주택 시장이 안정됐으니까 우리 규제 풀어도 돼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에서 주로 했던 게 이제 민간 부분의 그 중심을 통한 주택 공급보다는 3기 신도시 개발을 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들을 이제 겹겹이 2중, 3중으로 쌓았지 않습니까? 세금도 많이 올렸고. 그런 것들의 부작용에 대한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반대로 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 달라져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역시 또 투기 수요가 일어날 조짐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사실 전문가들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김인만 소장이 지금 전문가들도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나중에 논쟁이 한번 붙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간 중심의 규제 완화가 꼭 정답이냐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규제 일변도가 정답이냐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최근에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규제 억제 움직임이 조금 더 이어졌다면 확실하게 집값 안정 효과를 냈을 것이다. 이런 발언들도 나왔단 말이죠. 사실 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조금 더 따져봐야 될,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봐야 될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규제로 집값을 잡는다는 데는 동의할 수는 없고요. 물론 조금 더 이게 눌러버리게 되니까 거래량이 감소되는 현상이 조금 더 지속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 역대 정권을 보더라도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거든요. 결국에는 공급이 늘어나야 되고 충분한 공급 물량이 나오면은요 규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공급 물량이 다 해결해 주는데 지금 공급 물량이 뒷받침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규제가 투기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규제를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모두 돈 벌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는 충분한 공급 물량으로 내가 지금 당장 집을 안 사도 물량은 충분해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어떤 무엇을 해도 투기는 생긴다고 봅니다. 이게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규제는 또 다른 왜곡, 예를 들어서 뭐 매물 동결 현상으로 오히려 집값이 더 많이 올랐는 부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 심하게 왜곡된 부분은 정상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전면 폐지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왜곡이 되고 문제 있는 거를 하나씩 좀 합리적인 개선하는 단계가 필요한 거지 우리는 문재인 정부는 규제만 했고요. 우리는 새 정부는 규제를 다 풀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는 저는 양날의 칼, 결국에는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동산 정책, 집값 정책,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인수의 향후 행보 또 정부가 들어서서도 어떻게 보면 밑그림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이 논쟁은 다시 한번
네, 소장님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